안녕하세요. 코인 알려주는 남자입니다. 오늘은 코인 시장에 너무나 중요한 일이 있어서 조금 빨리 영상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바이낸스 CEO인 자오 장평이 미국의 제재를 인정하면서 바이낸스 CEO 자리에서 사임을 한다라는 발표를 했습니다. 이 발표 이후에 코인 시장은 큰 충격을 받았고 비트코인 가격은 36K 초중반대까지 빠지게 되었고요. 그것보다도 알트코인들은 더 큰 폭의 하락을 하면서 많이 아픈 상황이 있습니다. 왜 이런 상황이 펼쳐졌는지 살펴보고 그 근간에 진짜 이유가 무엇인지, 바이낸스 CEO가 자리를 내려올 수밖에 없고 미국은 왜 이렇게 바이낸스를 공격하는지 그 이유를 살펴보는 영상을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젯밤에 코인 시장에 이런 이야기가 돌았습니다. 미국이 중대 발표를 할 거다, 크립토 관련돼서. 그 소식이 전해지면서 비트코인 가격은 급락을 하게 되었고요. 오히려 그 소식이 이제 바이낸스와 미국의 합의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다시 급반등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새벽 5시에 미국에서 발표를 하면서 자오장펑이 사임을 하고 그 규모가 커지다 보니까 비트코인과 코인 시장은 큰 충격을 받고 36K 초중반대까지 내려온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비트코인 가격이 내려올 때 비트코인보다도 알트코인들이 더 큰 폭의 하락을 하면서 충격은 코인 시장 전체로 확대가 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선물 포지션도 롱숏 모두 다 청산이 된 모습을 확인할 수 있고, 보시게 되면 37.5K 라인에서 이제 비트코인 가격은 하락을 했고요. 그러면서 이 롱 포지션 모두 36K까지 있던 롱 포지션을 모두 쓸고 내려간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밤 사이에 거의 2천억 넘는 돈이 청산이 이루어진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변동성이 커졌고 급격하게 비트코인이나 알트코인들이 하락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청산 맵상에 보시게 되면은 비트코인은 늘 가장 많은 청산을 일으키는데 그것 말고 이더가 아니라 아더, 즉 다른 알트코인들이 어마어마한 청산이 있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알트코인 시장이 큰 충격을 받고 있다, 이런 상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국이 어떤 발표를 했냐면 바이낸스가 정확하게는 자금 세탁 관련되어 있는 것들을 위반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얼마 전부터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바이낸스의 공격이 이어지고 있고 하마스, 이런 이야기가 있었죠. 하마스와 이 테러리스트 단체들이 크립토를 이용해 가지고 그 자금을 모집했다, 이런 게 있었는데 여기에 바이낸스가 관여를 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었고 그런 부분들이 악재로 작용할 수 있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실제로 아주 큰 악재로 작용을 했습니다. 그 사이에 사실은 뭐 힌트라고 볼 수 있는 바이낸스의 대테러 담당 임원이나 그 다음에 대테러 담당을 하고 있는 직원들이 퇴사를 했다, 이런 소식이 전해졌었죠. 그런 것들이 이어지면서 사실은 그 기저에 미국에서 얼마나 큰 제재를 할지를 바이낸스와 이미 이야기를 하면서 그 규모가 너무 크다 보니까 사람들이 나가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 발표에는 법무부와 재무부 그리고 CFTC가 모두 동시에 와가지고 이 바이낸스 관련돼서 규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바이낸스 법 위반으로 미국 금융 시스템과 국가 안보 위협,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국가 안보를 위협했다라고 하면서 짱펑자오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본인이 CEO직을 이제 사임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이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짜오장펑이 본인이 인정을 하면서 이 바이낸스 CEO 자리에서 내려온 부분이고요. 그러면서 자금 세탁 관련돼서는 문제가 있었던 건 분명한 사실로 드러났다 정도로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면서 거의 5조 원에 가까운 돈을 합의금으로 지불하기로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부분은 대주주 소유권은 이제 짜오장펑이 그대로 가져간다. 2020년도에 아스와이스가 비트맥스에서 축출이 될 때랑 비슷한 케이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스와이스가 축출이 되는 과정이 왜 중요하냐면 뒤에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게 사실은 정치와 크립토가 엮이면서 그 당시에 가장 잘 나가고 있던 거래소를 공격하면서 반사이익을 받는 곳이 있기 때문입니다. 비트맥스 같은 경우는 2020년도에 이제 축출이 됐을 때 왜 축출이 됐냐? 비트맥스가 가장 큰 선물 거래소였거든요, 글로벌로서. 네, 이게 축출이 되고 어디가 떴냐? FTX가 급격하게 부상을 했습니다. 예, 비트맥스의 자리를 FTX가 많이 메꿨는데 당연히 샘 뱅크먼이 워싱턴과 월가와 친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비트맥스를 공격을 하게 됐고 바이낸스도 아주 비슷한 과정을 거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을 볼 수 있고요. 그 구체적으로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일단 들어가기 앞서서 한 가지, 바이낸스는 앞으로
미국 재무부와 법무부에 아주 강력한 단속을 당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이제 미국에서 원하는 수준으로 그 관련되어 있는 제재 이런 것들을 끌어올려라 라고 오퍼가 들어오게 될 거고, 그렇게 되면은 바이낸스는 엄청나게 복잡한 과정들을 거치면서 유저들을 많이 잃을 가능성이 생긴다. 그런 것들을 미국에서 의도하고 있다라는 거를 꼭 아시면서 그 다음 챕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브라이언 암스트롱이 제가 얼마 전 영상에서 코인베이스에서 국가안보 관련되어 있는 중요한 인물들 4명을 영입을 했다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부분이 사실은 이 바이낸스와도 맞닿아 있다라고 보시게 되겠습니다. 코인베이스 같은 경우는 미국을 대표하는 가장 큰 크립토 거래소라는 거 분명히 아셔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코인베이스는 바이낸스와는 다르게 상장이 되어 있습니다. 이 상장이 되어 있는 부분은 무엇이냐? 주주라는 것들이 존재를 하게 되고요. 그 주주의 구성원을 보면 코인베이스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브라이언 암스트롱 이번에 바이낸스 사태가 나면서 본인들은 2012년도에 세워졌고, 그러면서 미국의 규제 그런 부분들을 아주 잘 준수하면서 지나왔다. 자기들은 많이 느리게 올라왔다. 하지만 단단히 올라왔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이낸스 같은 경우는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의 기관과 조사에 관련돼서 해결책이 도달을 했다. 본인들의 이런 자금 세탁 관련되어 있는 부분을 위반했다라는 걸 인정을 하게 되고, 벌금 5조 원을 때려맞고 바이낸스에 굉장히 높은 수준의 이런 미국 법무부와 재무부가 요청하는 것들을 다 들어줄 거고, 이러면서 커스터머를 잃을 거를 본인들도 인정을 하고 있는 그런 단계고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코인베이스 아주 느리지만 자기들은 잘 지키면서 왔고, 최근에 과거 국방부 장관을 역임한 사람들까지 해가지고 4명의 이제 자기들의 거버넌스 컨실을 이제 임명을 했다. 그러면서 자기들은 미국 안보에 관련돼서 굉장히 타이트하게 지키면서 나아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음으로 자오장펑은 본인이 쉬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자기가 쉬면서 다음 CEO로 임명하는 사람이 리차드 텅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싱가포르에서 이제 일을 했었고, 저는 레가시 금융이라고 부르는데 전통 금융권에서 규제를 준수하면서 엄청나게 강한 일을 했었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리차드 텅 같은 경우도 이제 취임사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들은 그런 규제를 아주 잘 준수를 할 준비가 되어 있고 준수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부분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실은 이런 가이드라인을 완벽하게 따르고 하다 보면 고객들이 이탈이 일어나게 되고 이미 크랙이 발생을 했죠. 그러면서 바이낸스의 위상이 많이 줄어들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 꼭 보셔야 됩니다. 자, 한 가지 더 보면서 넘어가겠습니다. 바이낸스가 무너지게 되면 비트코인 현물 ETF를 요청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유리해지게 됩니다. 왜냐? 현물 거래를 생각을 해보세요. 바이낸스에서 많은 사람들이 현물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현물 거래라고 하는 거는 비트코인 ETF로 사는 거와 같은 일이거든요. 그런데 현물 거래, 바이낸스 자금 세탁 때문에 문제가 있다. 미국 재무부, 법무부, CFTC 이 세 곳에서 동시에 발표를 했어요. 아주 강력한 조치입니다. 이례적인 조치이기도 하고, 그런 곳에서 세 군데의 수장이 모두 모여가지고 바이낸스 문제 있다라고 공격을 하고 있고요. 근데 비트코인 현물 ETF는 블랙록에서 곧 승인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 자, 돌이켜보면은 바이낸스가 무너지게 되면 현물 거래는 비트코인 현물 ETF를 통해서 하는 게 보다 더 안전하다라는 것들이 사람들한테 더 전달이 될 거고, 실제로 안전하기도 하고요. 그러면 비트코인 ETF를 사려고 사람들이 많이 노력을 하겠죠. 비트코인 ETF는 미국의 월가에서 준비하고 있는 프로덕트입니다. 서비스입니다. 여기서 떼이는 수수료 어마어마하죠. 근데 안전하다는 이유로 비트코인 현물 ETF의 거래는 더 많이 늘어날 거고, 가장 거기에 방해가 됐던 요인은 바이낸스였다. 근데 이 바이낸스가 이번 조치를 통해서 거의 완전히 축출이 됐다라는 거를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미국 시티즌들은 바이낸스에서 거래를 하기까지 앞으로 굉장히 강한 컴플라이언스를 준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미국인들만도 이게 사실 엄청 큰 거거든요. 비트코인 현물 ETF에 더 밀접하게 다가갈 가능성이 있다. 비트코인 현물 ETF가 흥행을 하기 위해서 가장 빨리 제거해야 되는 단체, 집단, 조직은 바이낸스였고, 이번 계기를 통해서 바이낸스는 완벽하게 축출이 됐다라는 거를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겠습니다. 물론 바이낸스 이슈로 인해서 크립토 시장이 흔들리고 아프고 좋지 않은 건 사실
사실입니다. 단기적으로 이런 부분들 지속적으로 흔들릴 수 있고 하락할 수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 부분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하지만 그 뒤에는 이런 것들을 쥐고 흔드는 블랙록과 월가와 미국 정부가 있다. 이걸 잊지 않아야 된다라는 거를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미국 초대형 금융사업자 암호화폐 거래소 EDXM 정식 출범한 지가 2023년도 6월 달입니다. 아이러니하게 이 이후에 비트코인 가격이나 코인 시장이 상승을 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고 사람들이 특히 미국인들이 비트코인과 이런 쪽에 관심을 두게 되는 계기가 되었었죠. 그러면서 분위기를 몰아가고 있고 최근에 어떤 일이 있었냐? 비트코인 선물 거래가 CME가 바이낸스를 넘어서는 일이 있었다라고 영상 두 번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엄청 중요한 일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CME의 선물 거래가 바이낸스의 선물 거래를 넘어섰다. 이거는 기관들이 CME를 더 선호하게 되는 거고 바이낸스의 위상이 꺾이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비트코인, 현물, 선물 모두 그냥 비트코인과 암호화폐 코인 시장에 관련되어 있는 모든 것들을 미국과 월가와 그다음에 블랙록이 가져가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을 놓치면 안 된다라는 거를 이게 핵심이라는 거를 꼭 아셔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 그런 증거가 있어요. 20에서 30%가 바이낸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20%에서 30%가 미국인이었다. 그 다음에 VIP였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치가 얼마나 바이낸스에 큰 타격이고 바이낸스의 경쟁업체에 큰 이익인지를 대변하는 그런 트위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 가지 더 보겠습니다. 코인베이스의 실제 주주들, 코인베이스는 상장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거는 제가 나중에 깔려고 했었는데 이 상장사고 이 상장사는 주주가 있고요. 주주는 이 코인베이스를 실질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사람들이고 또 돈을 벌게 되면은 같이 돈을 버는 사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코인베이스가 올라가면 누가 돈을 버냐라고 보면 탑 10 오너입니다. 코인베이스 글로벌에 코인베이스의 10대 주주가 누군지를 살펴보면 전부 다 월가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피델리티가 있고요. 또 보시게 되면 블랙록이 있고요. 아크가 있고 뱅가드가 있습니다. 다 월가와 돈을 좌지우지하는 그런 세력들이 코인베이스의 10대 주주다. 이미 코인베이스는 10대 주주가 이런 사람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다른 주식들도 워낙 여기서 굴리는 돈이 많기 때문에 주주가 많이 있어요. 하지만 이 10대 주주 모두가 이렇게 인볼브가 되어 있고 월가에서 진하게 묻어 있는 것들은 이유가 있다라는 것을 아셔야 되고 코인베이스가 잘 되면 얘네들이 돈을 번다라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ETF 흥행을 하기 위해서 ETF를 많이 쓰게 하기 위해서는 바이낸스가 사라져야 되고 바이낸스가 사라지면 경쟁자였던 코인베이스는 더 많은 마켓쉐어를 가져가게 돼서 주주들이 좋을 거고 모든 것들이 EDXM의 흥행을 위해서도 바이낸스가 사라져야 되고 이 모든 것들의 뒤에는 월가와 블랙록, 미국이 있다. 이런 것들을 절대 잊으면 안 되겠습니다. 자, 아서에이스도 말씀을 드렸어요. FTX가 성장하게 된 가장 큰 계기 여기에 FTX가 가장 많이 성장을 했거든요. 이 FTX가 성장을 할 때는 선물 거래 때문에 성장을 했는데 그때 전 세계 선물 거래 1등이었던 아서에이스의 비트맥스가 거의 날아갔습니다. 그러면서 아서에이스가 CEO 자리를 나오게 됐죠. 우연치 않게 이런 부분들도 미국의 제재 때문에 이제 진행이 됐었습니다. 그런 과정들이 거쳐지고 FTX가 크게 성장을 했고 FTX는 바이낸스에 의해서 터졌습니다. 근데 FTX는 그 누구보다도 많이 워싱턴과 월가 그리고 정치인들에게 돈을 기부한 단체였습니다. 이런 것들이 과연 우연일까요? 저는 절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흐름들, 이런 연계되어 있는 것들을 반드시 아셔야 되고 단기적으로 시장이 좋지 않은 것도 사실이고 공포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갑자기 장이 좋았다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많이 힘들고 어렵겠지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 그 힘든 것의 뒤에는 이걸 움직이고 있는 게 누구인가 꼭 아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오늘 빨리 영상을 가지고 왔고요. 자, 보게 되면 바이낸스는 15개월 이내에 해당 벌금을 지불할 거라고 했습니다. 15개월.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라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15개월 동안 장이 좋아진다고 하면 내는 돈이 더 어떻게 보면 부담이 덜 되겠죠. 저는 그게 하나의 힌트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가지고 왔습니다. 앞으로 15개월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있다.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블랙록은 확신을 하고 있고 비트코인 현물 ETF가 흥행을 하기 위해선 바이낸스가 사라져야 되고 그 과정들을 하나하나 다 해나가고 있다. 그들이 원하는 대로 코인 시장을 점점 더 많이 가져가고 있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정말 이례적이었습니다. 이번에 라인업이 보시게 되면 재무부, 법무부, CFTC였어요. CFTC.
여기서 한 가지 핵심은 뭐냐면 SEC가 없었습니다. SEC가 없고 CFTC가 있었다. 이 말은 앞으로 미국의 크립토 관련되어 있는 규제를 담당할 것은 SEC보다는 CFTC가 더 무게를 많이 실을 거다. 저는 그렇게 보는 라인업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미국의 아주 강력한 초강력 의지였다라는 거를 이 라인업에서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거시경제 상황도 꼭 좋지는 않아요. 보시게 되면은 앞으로 이제 금리 인하가 진행이 될 거고 금리 인하가 진행이 된다라는 건 경기 침체가 왔다라는 말이고 실제로 페드가 이제 금리를 동결을 하고 유지한 다음에 과거의 데이터를 살펴봤을 때 그 뒤에 금리 인하가 언제 오는가를 보면은 이제 좀 시간이 지나서 2024년도부터 리세션이 시작이 되고요. 그 뒤에 마켓이 바닥이 오고 그 뒤에 돈이 풀리면서 시장이 다시 올라가는 그런 단계가 된다. 2024년도가 그런 기간이다. 그러니까 장이 아플 수 있는 기간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가 단기적인 흐름에 대해서는 놓치면 안 됩니다. 악재인 건 분명하고 어떤 사람들은 협의를 했기 때문에 호재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크립토의 투심이 죽기 때문에 악재는 맞습니다. 하지만 그 뒤에 이걸 의도하고 있는 세력들이 뭘 의도하고 있는지를 잘 알아야 되고요. 시장 자체가 어떤 식으로 변화하고 있는지 우리가 이런 것들을 모두 예상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매수 매도를 할 때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을 잘 생각해 봐야 되는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 포함 많은 분들이 많이 힘드실 텐데 조금 더 힘내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많은 공유,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